정치적인 질문은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습니다만 내란죄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뭐가 쉬워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고 내란 동조자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정과 사범, 8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범죄자 이재명이 이끄는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 제공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초선입니다. 지난 7개월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감사원장까지 22번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한미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틈집 내고 터집 잡았습니다. 맞죠?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포퓰리즘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거부권이란 부담을 계속 대통령실에 안겼습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헌정 최초 감액 예산만으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국헌농단, 헌정질선 유린, 국헌문란이 아닙니까? 물론 비상계엄은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저희와 다릅니다. 국정 전반을 바라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은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패착이 되었고 더 참고 더 끝까지 버텼어야 했습니다. 국전을 농단한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저는 무엇보다 원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태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예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재정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사고였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결위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 의결이 취합되고 예결위 전체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과 모든 국가기관장이 모여서 토론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고 지금까지 예결위 결과는 그냥 본회의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인 힘자랑을 했습니다. 예결위를 일방 의결한 다음에 협상을 하자 한 거죠. 답답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태도로 예결위 자체를 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최초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예산 정액에 대한 헌법상 정부 동의권한을 정액에 대한 동의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요구하면 야당이 정액 요구 수용권한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고는 예결위 건은 정부 도움 없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기재위 차관님도 영입하시고 국세청 차관님도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세입 예산안도 만들고 세출 예산도 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 오류도 있었죠.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안을 만들어서 부랴부랴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정부 도움 없이 수정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의견을 무시한 그런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모한지 입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